같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자랑 같이 공부했던 제자들이 공자가 죽은 다음에 기억해놨다가 쓴 책을 서라고 해요. 그죠? 여하간 경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자가 말하는 걸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도 한번 경서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때가 많아요. 한자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좀 불분명한,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자가 표방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도입니다. 도. 그죠? 도덕 정치. 그죠?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니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도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공자가 뭐라 했다고 하냐면 도라는 거는 내가 오늘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을 걸,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실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걸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는 제자들은 선생님의 뜻이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자세하게 따져 들어가면 모르겠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말하는 것 중에서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공자가 남겨놓은 경과 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경전을 배우는 후대 유자들은 이처럼 애매모호한 혹은 해석이 안 된 부분들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하나 갖고 와봤는데, 네, 양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파. 제가 오른쪽에 위에 있잖아요. 양파를 왜 요리하실 때 절단을 하면은 여러 개의 층이 있는데 가운데 핵심에 핵이 있고 그 바깥에 여러 개의 껍데기가 쌓여 있잖아요. 그럼 제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비유하시면 되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이 중에서? 그렇습니다. 경과 서입니다. 공자가 남겨놓았던. 근데 그게 애매한 거예요. 뒤에 태어난 날고기는 유자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나름의 해석 체계를 만든 다음에 껍데기를 씌운 거예요. 그런 무수히 많은 껍데기들이 쌓여 있는 게 유교 경전 체계입니다. 유학 학술 체계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잘 되셨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양파를 잘랐을 때 안에 무수히 많은 껍데기가 있는 것처럼 다산 선생이 살았던 조선 후기 학계에도 경전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산 선생이 살았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해석의 껍데기들이 전해져 왔겠죠. 그죠? 근데 동시대에 살았던 유자들은 그 다양한 껍데기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성리학이라는 학문, 주자가 만든 유교 경전 재해석 껍데기만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해석 체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다른 걸 안 봐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유교 경전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경전 얘기를 안 보고 주자의 해석만을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선생님들 연배가 좀 많으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4년에 015이라는 그룹이 단발머리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노래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어폰을 이렇게 밖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막 듣다가 쌤한테 걸려가지고 이어폰 잘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듣고 단발머리라는 노래가 015이라는 그룹이 처음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만요. 원곡은 조용필 노래더만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단발머리라는 노래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가수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뛰어나게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다음부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그 리메이크 버전만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원곡이 따로 있는지를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죠? 조선 후기의 학술기가 그랬습니다. 양파 껍데기를 잘랐을 때 가운데서부터 무수히 많은 껍데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자가 만들어 놓은 해석 체계를 존숭하고 그 다음 추종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경향에서 봤을 때 다산의 학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유교 경전을 가운데 놓고요. 주자의 경전만 따르지 않았어요.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다양한 해석들, 껍데기들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대의 사람들은 존숭에 맞지 않는 주자학 있죠. 이것도 너무 올리지 않고요. 다 똑같이 비슷한 크기로 내려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다산 선생이 태어나면서 공부할 때 저기 양술이 남한강 북한강 나뉘는 그쪽에 살았는데요. 거기에 자유로운 학풍을 가지고 있는 남인 실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에게서부터 물려받은 학풍들도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주자가 리메이크한 다음에
그죠? 유학을 해석한 다음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많겠죠. 명나라, 청나라. 이미 주자학은 생겨난 지 한 3, 400년 지난 다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의 학풍들, 최신 유학 학풍들도 수렴을 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어디에 해당하는 학문입니까? 우리 동아시아에 해당하는 학문이죠. 근데 다산 선생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뭘 또 배우셨죠? 그렇습니다. 서학을 배우셨죠. 네, 결국은 다산 선생이 강제에 내려오시게 된 이유도 선주교 관련 파악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자면 몇 시간을 해도 무진한 얘기긴 한데, 여하간 다산 선생님의 머릿속을 보면, 지도를 그려본다면 가운데 경전이 있고 한쪽에는 동아시아의 이 누충적인 학술 체계가 있고 또 한쪽에는 서학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네, 동서와 고금, 옛날 지금의 학술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속을 했습니다. 머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통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재미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가 한자 하나 써놨거든요. 향. 이거 보면 선생님들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향, 시골, 뭐 퇴비 거름 냄새 나고 경운기가 막 다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해석 방식이 여태까지 유자들이 이 향자를 보면 다 머릿속에 떠올렸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산 선생님이 이걸 정반대로 해석을 해요. 그죠? 요걸 깊게 들어갈 생각은 전 전혀 없고요.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 기존의 해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산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림이요, 서울입니다. 서울 도성안에. 도성안을 9개의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요 딱 가운데다가 왕궁, 지금의 경복궁을 놓고 여기 뒤로는 지금 종로에 있는 시전들 있죠? 그거를 놓고 왕궁 앞에는 6조 관서들, 나래비를 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에 6개의 구역이 남죠. 여기에 뭘 넣느냐? 서울 사는 사람들의 집을 넣는다. 거주지역.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역대 유자들이 생각했던 시골에 막 저런 풍경이 펼쳐지고 거름 냄새가 나고 이런 향이 아니고, 이 향은 서울에 있는 서울 사람들의 전용 주거구역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기존의 해석 방식들을 다 끌어모으고 여러 책들을 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산의 해석 방식입니다. 이걸 깊이 들어가려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향을 해석한 다음에 강진에서 해배돼가지고 돌아갔어요. 대단히 참신한 의견이지만 이건 어떤 상태에서 제출된 거냐면 학계의 공인을 거치지 못한 거예요. 그죠? 학술적인 논의로부터 진공 상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선생도 해배돼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문의를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해배돼서 고향 간 다음에 다산 선생님 집이 바로 여기인데요. 요 바로 밑에 석선신작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기존의 향은 이러이러한데 내가 볼 때 향은 이러이런 뜻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당연히 이 석선신작 선생은 옛날 얘기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산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본 건 이만큼 넓은 거고 그 중에서 이런 가능성들을 뽑아가지고 향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은 계속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산 선생이 참다 안 돼가지고 신작 선생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노형은, 당신께서는 아주 독실하게 강성, 한나라 유자 정연이거든요. 그러니까 향을 시골로 해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한나라의 유자 정연을 믿어서 다른 사람의 문자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먼저 하나의 방패막을 설치해놓고 마음속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 정연의 해석과 어긋나는 것이 있기만 하면 곧 강력하게 거절하면서 굳게 지킵니다. 답답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약간 달래줘요. 뭐라고 달래냐면은, 이렇게 아주 완고한 모습이 사실은 공부가 부족한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을 지금까지 존경하던 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말을 하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시니까 민망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밝고 공평해서 툭 트인 것 같은 기쁨을 제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못해줘. 뭐라 그러냐면은, 정현의 주해가, 정현의 해석이, 그의 공부 방식이 모두 옳은 게 아니니까 당신도 공부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산은요, 지금 아주 가볍게 말씀드렸지만은 유교 경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넓은 두꺼운 학술사를 섭렵을 해요. 그 다음 그걸 끊임없이 비판하고 고증하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지단한 학술 작업을 어디서 했냐면 강진에서 한 거예요. 그 공부를 하다가 뭔가를 썼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책을 써놓은 걸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세유표라는 책을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특히 이 경세유표는요, 다산이 쓴 1표 이서 가운데 국가개혁을 말한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현실의 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개혁하자는 게 목민심서라고 한다면 경세유표는 말 그대로 신화구방이에요. 우리나라를 다 뜯어 부신 다음에 거기다 새로 골격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골격을 만들 때 프레임이나 구조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걸 뭘 모델로 할 거냐라고 보면 지금까지 아주 이 지단하게 논증해 놨던 경서 해석, 옛날 얘기, 옛날 제도 그걸 뼈대로 만든 다음에 살을 붙이는 게 경세유표예요. 그러니까 이 경세유표는 현실의 개혁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옛날 얘기도 하는 거기도 해요. 옛날 얘기 위에다가 오늘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개혁안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옛날 얘기와 지금 얘기들을 앞뒤로 붙여놨기 때문에 옛날 경전에 대한 해석이 바뀌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연동돼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세유표라는 책은 그러한 다산의 학문적 특징과 오랜 학습 방법과 학습 과정과 그 지난했던 경과들이 그대로 녹아 있는 책이고요. 그 흔적들이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정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잠깐만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500권의 책을 아우르는 다산 학술의 두 기둥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학과 경세학인데 경학이 옛날 얘기고 경세학이 오늘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일념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킨 것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예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좀 절박했는가를 보여주는 다산의 대표적인 시인데요. 애절량은 많이들 한번 보셨죠? 네. 애자는 슬플 애자고 절자는 끊을 절자고 이 아침부터 좀 너무 심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양자가 남성의 성기를 뜻합니다. 양은. 그죠? 강진에 유배 와서 한 2년 정도 지나셨는데 만화에 이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낫을 들고 가서 수령이랑 아선들이 보이는 앞에서 자기 양근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자진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당시에 이제 군포를 매기는데 원래는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에게만 군포를 매겨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 지금 갓 태어난 아이들 판구 딱 우니까 입속이 까매 보이잖아요. 저 노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판구라 그러거든요. 남자씨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다 군포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모든 저 가혹한 징수의 근원은 바로 나의 성기에 있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보물 앞에서 그걸 잘라버리고 자기가 죽어버려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 백성들의 그 서글픈 일상들을 봤겠지만 다산은 그걸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고 경학과 경세학을 연결시켜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탐학의 사례 두 번째는 시인데요. 이것도 유아라는 시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데 자 들어보세요. 이거는 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두 명이 울어요. 그래서 애들 둘을 불렀어요. 야 니들 왜 우냐 이렇게 했더니 집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이 가난했는데요. 오늘따라 엄마가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이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맛있는 국밥을 사주고 엿을 사서 우리를 먹여줬어요. 그리고는 엄마랑 재밌게 놀다가 저기 공원의 나무 밑에서 엄마 팔베개를 하고 잤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찾으면서 돌아다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지금 얘기라고 해도 전혀 다산이 이걸 보고 쓴 거예요. 유아. 두 아이가 있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양근을 잘랐던 그 시기, 그 다음 어떤 아낙네가 이 정말 눈에 보고 아깝지 않은 애들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시기, 이게 바로 다산이 살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그만 내비두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고 넓게 공부한 다음에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모델과 뼈대와 근거를 경전으로부터 찾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오늘날의 개혁안으로 만드는 것이 다산의 학술이고 경사학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 생각이 변하는 것들, 고치는 것들 이런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책으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교 교수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다산의 학문적 통섭과 창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전을 근거이자 모델로 해서 오늘날 조선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치열했던 학문적인 시공으로서 이 강진 유배기간이 의미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산이 강진으로 왔을 때 바로 위에 형 정약종 참수됐거든요. 생동 사건 때문에. 그다음 그 위에 있는 형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죠. 그다음에 뭐 자기 조카 사위, 매부, 매형, 그다음에 외사촌 다 처형당했어요. 무슨 황사행의 세트 사건이니 뭐 진산 사건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다산이 죽더라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시절에 강진에 내려와서 아주 낙담하면서 괴로움에 18년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문을 승화시키는 시공으로 만들면서 정말로 부두에 썩어서 없어지지 않는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냈다. 그것을 만들어냈던 그야말로 산실이 이곳 강진이다. 그래서 저는 강진 설명드릴 때 다산 유배지라고 말 잘 안 해. 유배지는 지배층들이 죄 지은 사람 말할 때 쓰는 거죠. 살았던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유배지로서 설명이 안 됩니다. 이웃 사람들과 고민하고 함께 어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거기 이 강진에도 양반들이 없었겠어요? 그죠? 그 울면서 지나가는 애들을 다른 사람들은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다산은 물어봤잖아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면서 기록으로 남겼고, 그죠? 관아에서 자기 이 양근을 자르는 사람들의 기록들을 다산은 남겨놨잖아요. 그죠? 이곳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간 겁니다.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그죠? 그런 치열한 학문 시공으로서의 강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거닐게 될 곳 강진은 다산의 치열했던 삶과 학문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다산이 전하는 에밀의 메시지를 계시는 동안 마음속 가득히 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제가 두서없이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뭐 좋은 기회 때 한번 더 정연하게 설명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날씨에 잘 즐기고 많이 얻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